규제 환경이 바뀐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리플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코인은 정치적 요인, 규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1,30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는데 리플을 쓰고 싶은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리플의 활용을 넓히는 거고 인공지능 RWA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이 뜨고 최근에 디파이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최근 알트코인의 상승세도 매섭습니다. 현재 메이저 알트코인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이제 순환매를 반복을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뒤쫓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테마별 코인들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알트코인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고 그러한 순환매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 많이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 간의 기술적인 경쟁인데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완패를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6단계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이 돼서 레이어 2 코인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연초에 전망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솔라나 즉 레이어 1 코인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그다음에 테마별 순환은 연초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RWA, 그다음에 데핀, 디파이, 민코인 등이었었는데 최근 디파이가 맹렬한 속도로 부상을 했었죠. 하여튼 이러한 거를 투자할 적에 저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이 지표를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게 바로 그 알트코인의 트렌드인데 순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코인, 그다음에 테마별 코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디파이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해소되면 그리고 앞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나오면 이 탈중화 금융이 굉장히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아들들이 바로 디파이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파이 산업이 더 힘을 받겠구나 하는 이런 내력 기부가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면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리고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면 알트코인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그래프는 12월 3일 현재 건데 이거는 78로 이미 과열권에 들어가 있어요. 위로 치솟으면 알트코인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매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강세가 보는 쪽으로 내려오고 이 그래프가 밑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 바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 날짜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봤더니 지금은 67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맨 상단에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It's not 알트코인 시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알트코인이 지금 90 가까이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시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오히려 알트코인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늘려야 될 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리플이 시총에서 솔라나를 누르고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알다시피 리플은 비트코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된 코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코인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많은 압박을 받은 코인입니다. 즉 리플의 송금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싸고 빠르고 즉시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리플로 송금을 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스위프트 시스템은 아주 느려 터지고 비싸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쓰는 송금이 스위프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송금을 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자그맣지 예전에는 8% 내지 송금 금액이 작으면 23%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 송금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만 23불을 내야 돼요. 게다가 6단계를 거치면서 송금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한 닷새 이후에나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리플이 워낙 성능이 탁월하니까 너무 탁월하게 만든 죄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은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규제 환경이 바뀐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리플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코인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런 정치적 요인, 그다음에 규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또 하나 앞으로의 가능성은 각국의 CBDC를 지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리플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태까지는 미국 정부가 리플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각국이 마음 놓고 이걸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가 우호적으로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목 많이 하셔야 돼요. 과연 미국 정부가 리플을 우호적으로 외국 CBDC에 쓰이는 거를 허용을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브릭스 같은 데는 리플이 쓰게 되면 미국 정부가 리플을 다시 탄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지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마찬가지로 송금 능력이 탁월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에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는 CBDC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BDC가 이제 세계화되겠지만, 미국은 트럼프의 경우에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의미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를 사고 팔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과거에 그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서 크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 무료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무료로 서로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제는 쓰지 않게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중심에 리플이 있기 때문에 리플은 상당히 성장성이 큰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국제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리플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걸림돌이 생기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나왔고,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리플을 쓰고 싶은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리플의 활용을 넓히는 거고, 앞으로 송금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인데, 여태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테드하고 서클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건지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 사항이 아직까지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해야지만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걸러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리플 같은 걸로 옮겨가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그런 보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송금 같은 걸 계속 막았거든요.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미국 정부는 자국의 보안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가는 송금이지만 그 중에서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을 탈려낼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여러 민간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으면 이거를 해방시켜 줄 거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계속 묶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리플도 이게 알트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제 정치적 이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리플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지 아니면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런 국제 정치적 이슈 같은 걸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자산은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이 나쁘면 천하 장사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좀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이외에 주목해 볼 만한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연초에 많이 거론됐던 게 인공지능 RWA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이 뜨고 최근에 디파이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